자,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35차시, 35차시를 통해서 스케치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간단한 활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스케치업은 사용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서 좀 더 편하게 이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브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루비라고 하는데 그거를 설치해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AD 파일을 활용한 3D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D를 이용해서 2D 도면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완성된 그 도면을 스케치업으로 불러와서 거기에다가 Z값, 그러니까 즉 높이 값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게 이제 3D 설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실습을 한번 또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렌더링 작업인데, 렌더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게 스케치업의 구성 화면이에요. 이게 작업하고 있는 그 화면이죠. 그래서 이런 의자, 책상 이런 것들을 막 작업하고 있는데 요게 실제 사진처럼 보이지는 않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보면 이 벽도 있고 바닥도 있고 뭐 가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간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 자체가 뭐 하나의 뭐 실제 사진처럼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 스케치업과 연동해서 V-Ray라든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뭐 트윈모션 등의 프로그램들을 병합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치업으로 작업을 하고 렌더링 화면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실제 사진 같은 모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미지 작업, 이런 뭐 조명이라든가 그림자 효과라든가 뭐 이런 재질, 반사, 뭐 이런 그 재질감, 질감 표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이런 실제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 익스테리어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물 표현도 할 수가 있고, 요 뒤에 배경 같은 것들은 이런 포토샵을 이용해서 넣은 것 같은데, 포토샵을 통해서 이런 배경도 넣을 수가 있고요. 실제 뭐 조명도 이런 밝기, 색상, 이 퍼지는 각도 이런 것들도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창문 뒤에 배경이 없지만 뭐 렌더링을 돌린 후에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이 창문 뒤에 배경만 또 깔아놓으면 더 뭐 실제와 같은 모습이 되겠죠. 이런 것들, 요거는 아이소메트리라고 하는데 아파트 전단지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스케치업만 갖고 한 거죠. 이거는 렌더링이 안 된 겁니다. 렌더링 없이 스케치업만 갖고 했을 때 모습. 여기를 렌더링을 돌리면 그게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전단지에 붙어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잘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런 이미지는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테이블, 의자, 세면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하나하나씩 다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이미지 자체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하지만 이 스케치업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모델링해 놓은 그 가구들, 컴포넌트들 이런 것들을 내가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테이블이라고 치면 테이블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체어 치면은 많이 나오고 한글로 치면 뭐 조금 나오는데 영어로 치면은 뭐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냥 다운받아서 내 파일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이게 되는 거죠. 스케치업 그 화면에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는 그 버튼이 따로 있고요. 3D 웨어하우스라고 그 기능에 대해서도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업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거를 처음 스케치업을 오픈하게 되면 자, 여기는 그냥 간단한 설명이고, 요거는 라이센스, 그 다음에 요거는 템플릿이라는 게 또 뜨는데, 요 템플릿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팅 값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feet and inch, 여기는 미터법. 그죠? 근데 우리가 건축에서 쓰는 그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여기 보시면 요 밀리미터로 세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밀리미터로 기본 설정을 해놓으시고, 스타트를 누르시면 스케치업이 실행이 됩니다. 자, 켜지고 있고요. 자, 이게 스케치업의 기본 구성이에요. 그래서 XYZ축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한 명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스케치업에서 활용되는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게 이게 툴바예요. 툴바는 이렇게 분리가 되고 뭐 합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트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트레이가 안 보이고 있네요. 트레이를 보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윈도우에서 디폴트 트레이 눌러서 쇼 트레이 누르면 이렇게 트레이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사용하기 편하게끔 오른쪽에다가 펼쳐두고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화면을 움직이는 것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운데 휠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마우스가 이렇게 마우스의 커서 모양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위치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을 당기면 확대가 되고요. 휠을 몸쪽으로 당기면 저기 멀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화면은 이렇게 회전, Shift 누르고 이동, 휠을 이용해서 확대와 축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툴바부터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툴바부터 하나하나씩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툴바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요 회색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시는 게 다 툴바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요거 요렇게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툴바들을 하나씩 다 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카메라, 이거는 일반 카메라, 그 다음에 클래스피어,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자주 쓰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 툴바하고 여기 있는 툴바하고 겹치는 메뉴가 굉장히 많죠. 이거는 지금 라지 툴 세트인데 요것만 펼쳐놓게 되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얘도 이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기 도구하고 편집 도구, 뭐 카메라, 간단한 카메라 도구 이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지 툴 세트 이게 기본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것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것들은 다 닫고요. 요것도 여기랑 겹치게 되네요. 이거는 선택 툴이고요. 보시면 셀렉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할 때 요거를 누르면 되고 단축키는 스페이스입니다. 다른 거 하다가도 스페이스를 누르면 요 선택 마우스로 바뀌게 되네요.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페인트 버켓인데 이걸로 재질을 입혀주는 게 되겠어요. 일단 그림을 그려야 그 다음에 설명이 되니까 요 밑에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라인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라인을 그리는 것이죠. 라인을 그리는 건데 이게 2D로 그릴 때랑 3D로 그릴 때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는 이런 모양을 해서 한번 올려봐야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2D로 그린 것 같죠? 잘 그린 것 같지만 한번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되네요. X, Y축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Z축으로도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화면상에서 내가 딱 보여지는 화면상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린 것 같지만 이게 화면을 돌려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Z축이 변화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그렸을 때는 이렇게 면이 생겨요. 면이 생기는데 내가 뭐 이렇게 그렸는데 면이 안 생겼다. 지금처럼 면이 안 생겼다. 그러면 Z축으로 이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라인은 선을 그리는 건데 좀 반듯하게 그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좌클릭입니다. 좌클릭하시고 이렇게 쭉 가는데 X축하고 평행이 됐을 때는 이 라인의 선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Y축과 평행이 됐을 때는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Z축으로 평행이 됐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내가 빨간색으로 잡고 싶은데 이게 막 돌리다 보면 잘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화살표, 우측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좀 두꺼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X축으로 좌표가 잡히고요. 좌측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초록색으로 선이 표시가 되면서 Y축으로 잡히고 위 또는 아래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Z축과 평행이 되는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옆에 있는 자유곡선이 되겠습니다. 프리핸드 기능인데요. 이거는 좌클릭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릴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눌러서 선택 툴로 바꾸고 요 지울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라인은 단축키가 L이에요. L을 누르면 이걸로 한 번에 바뀌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이고 단축키는 R입니다. 자, 여기에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에 대한 표시가 있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큼 반대측 꼭지점을 선택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사이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눈대중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으니까 원하는 사이즈대로 그리고 싶은 사람은 다시 R을 누르시고 첫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치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의 치수를 여기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를 마우스로 찍고 그 치수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 상태에서 4000에 5000짜리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키보드로 4000,
5000 누르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4000에 5000짜리 4000에 5000짜리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만 이렇게 표시해주고 5000 엔터 누르면 5000만큼 이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회전하는 사각형인데요. 내가 지금 평평한 곳에다가 그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경사지게 그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각도를 지정해주고 이렇게 여기 각도기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에요. 왜냐면 얘만 이렇게 떠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보통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죠. 저렇게 그냥 한 번에 경사지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고요.